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19차 실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차 시가 아니죠. 28차 실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저는 전 시간에 배운 거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전 시간에는 우리 지구 시스템의 그 상호작용하고 전전 시간에 했던 기권이라든가 수권 이외의 나머지 역할들 좀 공부해봤죠. 그래서 직권의 구조와 역할 배웠었고, 직권 그래서 지각, 멘틀, 외행, 네 각각 특징들 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의 역할도 좀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뭐 지구자기장이라든가 태양 에너지가 관련된 외권의 역할도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구 시스템들이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화산 폭발이 하면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기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면은 기권의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렇죠.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 생명체가 잘 자라지 못하죠. 그럼 생물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는 예를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호작용하는 예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22쪽, 123쪽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다 폈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배워야 될 이제 중요한 내용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학습 목표는 지구 시스템에서 다양한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을 설명할 수 있다 했는데, 뭐 에너지원 자체가 여러분들이 금방 봐도 알겠지만 가장 큰 에너지는 뭐겠어요? 당연히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죠. 그거 이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 122쪽 보면은 들어가기 해서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은 아주 오래전 이 땅에 살았던 어느 생명체의 배설물일지도 모른다. 또 오늘 우리가 몸을 씻거나 청소를 하면서 사용한 물은 미래에 사는 누군가가 마시게 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추론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했는데, 뭐 정답은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일어나요? 순환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그림처럼 공룡이 쉬를 했으면 쉬어야 한 게 여기 계속 물 상태로 있는 게 아니죠. 증발도 하고, 그 다음에 대기 중으로 가서 구름도 되고, 다시 비로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또 어디 내릴지도 모르죠. 이것처럼 물질들이 어느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고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순환이 일어나려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뭐냐 공룡 시야가 이제 증발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단어는 에너지 흐름하고 물질의 순환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122쪽 보면은 잠깐 나와 있죠. 그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잠깐 거기 줄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지구 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자, 우리 제일 잘 아는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뒤에서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이게 뭘 갖고 조력 에너지라 그러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생기는 조력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세 가지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의 종류예요. 간략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태양 에너지는요. 태양은 스스로 이제 빛을 내는 항성이죠. 그래서 태양은 빛을 낼 때 우리 태양 중심에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태양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계속 에너지를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 방출한 중에 일부가 지구로 도달하죠. 그 일부가 지구에 도달합니다. 근데 방출하는 방식은 뭘 통해서 방출한다? 복사를 통해서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얘기하면 태양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복사는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내보내는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 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 에너지. 뭐 여러분들이 뭐 딱 봐도 지구의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은 누가 차지한다?
지구계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은 태양 에너지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양이 가장 많으니까 환경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생물이 살아가는데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자, 태양의 핵융합 반응으로 지구에 도달하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 에너지라고 합니다. 정리됐겠죠?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 이제 지구가 이제 형성되면서 안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제 그 압력이 높겠죠. 압력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열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발생하죠. 근데 그러면 지구 중심에서 그 열이 그냥 지구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구 중심에서 이제 발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발산에서 나오는 열, 그걸 우리가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또 일부는 그 암석 속에 들어있는 방사선 원소가 있어요. 방사선 원소, 뭐 우라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분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분개할 때 나오는 열인데 그건 뭐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 중심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구 내부 에너지고 흘러나올 수 있는 건 지구 자체 내부가 고압이죠. 자, 근데 지구 내부 에너지가 뭐를 일으켜요? 멘틀 대류를 일으킵니다. 멘틀 대류. 멘틀 대류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멘틀 대류에서 뭐가 움직이나요? 그렇죠. 판이 움직이죠. 그래서 지형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자, 지구 내부 에너지 잠깐 정리해봤고. 자,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이 지구에 작용해서 생기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지구가 있고 지구니까 영어로 어스에서 E라고 쓸게요. 그럼 달이 있으니까 문이니까 M이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구가 달을 당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고요. 원래대로 이제 얘기하자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달을 당기는 만큼 달도 지구를 이렇게 당겨줍니다. 지구도 달을 이렇게 서로 당기는 거예요. 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는데 그럼 모든 행성끼리는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달하고 태양은 워낙 크고 달은 지구랑 워낙 가깝죠. 그래서 이 달과 태양의 인력이 지구에 좀 영향을 줍니다. 그때 생기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조력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조력 에너지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에너지 3개 정리됐네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그렇죠. 이제 지구의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에너지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120쪽 이쪽 보면은 다양한 자연현상 중에서 이제 광합성, 화산활동,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그럼 요거는 어떤 에너지로 일어나는 걸까요? 했는데 우리 밀물과 썰물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달하고 지구의 인력 때문에 나타나니까 이건 무슨 에너지가 되겠어요? 조력 에너지가 되겠죠. 자, 화산활동 주로 왜 일어나나요? 그렇죠?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죠. 그럼 요거하고 관련된 거는 멘틀 대류하고 제일 관련이 있겠죠. 그럼 화산 활동이 주로 나타나는 주 원인은 뭐 때문에 그렇다? 지구의 내부의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광합성은 뭔가요? 예,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거기에 태양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죠. 광합성. 그럼 광합성 과정은 당연히 뭘 이용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 있더라도 태양 에너지, 지구 에너지, 조력 에너지 사용하는 에너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과서 정리해 놓읍시다. 광합성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태양 에너지.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다음 밀물과 썰물은 조력 에너지를 이용한다.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120쪽 정리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두 번째 문제가 있네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 일으키는 또 다른 자연현상을 좀 찾아보자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정리가 좀 가능할 거지만, 자, 태양 에너지는 대기 순환과 날씨 변화 뭐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내용을 좀 적어 놓으세요. 좀 내용을 좀 적어 놓고 정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지진이나 대륙 이동이 일어납니다. 판이 움직인다 그랬죠. 자, 조력 에너지 때문에 해안 지형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요 내용들 자 정리해 놓습니다. 자, 우리 이제 123쪽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죠? 많은 내용이 나와 있고, 아마 정리하다 보면, 아마 여기도 줄을 긋다 보면은, 123쪽도 어느덧 줄을 다 그어야 될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좀 해야죠. 자, 태양 에너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화석연료의 근원이 된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화석연료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석유하고 석탄이 있죠? 그러면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물의 유해가 이제 쌓여서 굳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석유하고 석탄입니다. 그럼 생물들은 어떻게 자라나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식물 같은 경우 광합성을 하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먹이로 삼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가 되려고 그러면 근원적으로 그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생물이라는 거죠. 그 생물이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태양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를 찾아라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찾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 갖고는 화석 연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된다. 당연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우리 태양 에너지가 이용되고 있죠. 우리 대표적인 게 식물이 광합성 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태양 에너지가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어떻게 태양 에너지 기상현상을 일으킬까요? 이 기상현상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가 데워지거나 아니면은 상승하거나 구름을 만들거나 이래야 되죠. 그러면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 바람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바람 때문에 그런데 그럼 해류가 바람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그럼 바람을 일으키는 건 역시 공기가 더 데워지고 해서 압력차가 생겨야지 바람이 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압차가 생겨야지만. 그러니까 해류가 발생하거나 기상현상도 다 누구에 의한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에 의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풍화와 침식작용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풍화와 침식은 생물권에 있는 생물들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람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수권이 할 수도 있고 근데 걔는 수권이 하던 생물권이 하던 직권이 하던 결국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다른 쪽에서 순환이 일어나려 그러면은 다른 쪽에 그 변화가 생겨야 돼요. 예를 들자면 구름이 생기려면 물이 증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람이 불려면 한쪽 공기가 데워져서 상승을 해야지만 그쪽 채우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풍화 침식작용도 길게 보면은 좀 자세히 보면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풍화 침식작용도 풍화의 침식작용을 지표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도 누구의 에너지나 태양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은 다 무슨 에너지 쓴다고 보면 돼요? 태양 에너지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 봅시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멘틀 대류를 일으켜 대륙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지구 내부에서 그 멘틀에서 녹아있는 마그마 같은 것들이 분출하면서 우리 이제 땅이 이제 갈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판이 이제 형성되기도 하고 이제 소멸되기도 하는데
그 멘틀레르의 주 원인은 바로 누구 때문이다? 지구에 있는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에 있는 내부 에너지 때문에 멘틀레르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제 멘틀레르가 일어나서 대륙이 움직이니까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지형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지형 변화라도 뭐 그 풍화 침식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가 관여하지만 그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이 일시적으로 그냥 지형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그건 지구 내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조력 에너지는 뭐를 일으켜요? 밀물하고 썰물을 일으킵니다. 밀물하고 썰물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주기적으로 변하니까 들어올 때는 그 바닷물을 들어올 때 그 바다에 붙어 있는 절벽 같은 데를 좀 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 변화 주기적으로 변하여 해안 지역의 지형과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조력 에너지가. 그래서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고 해안 지역의 지형과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해안 지역의 지형과 생태계에 태양 에너지가 영향을 아주 안 주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큰 에너지를 찾으라 그러면 조력 에너지가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잘 정리됐겠죠? 그 내용이 어디 있냐? 교과서 123쪽에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 지금 설명한 거 한번 들어보고 줄 그면은 되고 거기에 뭐 그 그림이 이제 123쪽에 나와 있죠. 물의 순환, 기상현상, 뭐 광합성, 지형 변화, 화산 활동 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지 각각의 에너지원들을 그려놨어요. 태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요 정도만 정리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교과서 123쪽에 1번 스스로 확인하겠죠. 1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써보자. 아이고 이거 뭐 너무 쉽네요. 태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이 세 가지가 있죠. 정리됐죠? 자, 2번 봅니다. 2번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자, 직권을 구성한 암석은 생성 원인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한다. 각 암석의 생성에 이용되는 에너지는 무엇인지 발표해보자 했는데 저기 화성암 이거 기억나나요?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그냥 화산 활동보단 마그마가 좋겠네요. 마그마가 만든 게 화성암이죠? 예, 기억날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마그마가 땅속 깊이 땅속에서 식으면은 심성암, 지표에서 식으면 화산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 마그마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퇴적암 이건 어떻게 생기나요? 그렇죠. 그 큰 호수는 아니면은 바닷가에 그 물들이 퇴적물을 운반해 와서 차곡차곡 다져져서 생성된 게 퇴적암이죠. 그러면 얘는 풍화 침식 과정을 거쳐온 퇴적물들이 퇴적돼서 생긴 거예요. 자, 변성암은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나요? 변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돌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열하고 압력을 받아서 생긴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왔겠네요. 화성암은 마그마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지구 내부 에너지죠. 퇴적암은 침식하고 그걸 운반해 와서 바다에 쌓여야 되니까 당연히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야죠. 변성암은 높은 열과 압력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지구 내부 에너지를 사용해야죠. 자, 그래서 아이고 이런 잠깐만요. 그래서 화성암하고 변성암은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다음 퇴적암은 태양 에너지. 예,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제 답을 하면 되겠죠. 조금은 어렵긴 한데 예, 일부러 좀 설명을 한 이유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멘틀의 운동, 그러니까 멘틀에 있는 마그마의 운동을 판 구조론에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용어 마그마하고 관련된 것들이 단순히 태양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별하려고 좀 화성학을 좀 설명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39쪽에 문제 4번이 있네요. 여러분들 139쪽 문제 4번 빨리 풀어보세요. 일시정지 누르고 풀고 저는 해설 들어갑니다. 자,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인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그림 보니까 태양에서 태양 에너지가 오는데 여기 342하고 여기 조그맣게 W 이렇게 썼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예. 우리 전구 몇 와트 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342와트 퍼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태양 에너지가 지금 얼마씩 나오고 있다? 342만큼이 지구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342와트만큼. 그럼 이걸 지구가 다 받느냐? 그건 아니고 대기에서도 반사가 일어나고 지표에서도 반사가 일어나서 반사되는 게 얼마 정도 되냐면은 103 정도 됩니다. 이만큼 들어와서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103 정도는 반사가 돼요. 103와트/제곱미터.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이제 흡수하는 거겠죠. 나머지 흡수했으니까 대략 한 240 정도를 흡수하겠네요.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진 연료는 얼마 정도 된다? 0.06와트/제곱미터예요. 자, 이 상황 이해됐겠죠?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 이제 태양 에너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태양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의 3배이다. 여기 지구 내부 에너지 3배 해봤자 0.18밖에 안 되는데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여기 대략 얼마나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해설에는 5,700배 정도 된다고 나와 있죠. 니은 지구 내부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 있는 그 높은 압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이 지금 빠져나오는 거죠.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핵융합에 의해서 발전된 거니까 발생된 거니까 얘하고 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해설에는 어떻게 해설했습니까?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는 근원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D급밖에 없겠네요. 자, 화산이 폭발하여 대기 중으로 화산체가 방출되면 여기 이제 화산재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되게 화산재가 있으면은 당연히 화산재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A는 어떻게 됐나요? 작아지겠 거예요. 그러면 흡수하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단원 우리 이제 그 에너지원 3개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그 에너지원 3개에 이제 어디서 생겼는지 그거 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 에너지원으로 일어나는 그 자연현상들을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8차시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제 시험 범위까지는 2차시만 더 남았는데 진도로는요. 그 남은 수업도 잘 듣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